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다들 주말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렇게 주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상담을 조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알려드려 가지고 이제서야 조금 이제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알게 돼 가지고 그분이 이제 조금은 더 이제 이 무당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소당, 중당, 육당이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자리를 잡아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당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소당에다가 자리를 잡아드리고 중당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중당에다 자리를 잡아드리고 육당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육당에다가 자리를 잡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징성이 소당에는 흰색 꽃, 중당에는 노란색 꽃, 육당에는 붉은색 꽃을 우리가 상징으로 놓고요. 그리고 이제 탱화 같은 경우에도 큰 탱화를 보면 이제 소당에 계시는 신령님들 사진, 중당에 있는 신령님들 사진, 그리고 육당에 있는 신령님들의 이미지와 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신들의 이미지를 많이 보세요. 그리고 12신명 축원문을 많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느낌으로 있는데 막 이게 막막하고 뭔지 모르겠어 하는 거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매칭이.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모습을 한 분이 분명히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강렬한 느낌을 주고 머릿속 생각이나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이게 누군지 판단이 안 쓰다 보니까 막막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당인지 중당인지 육당인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하나씩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보세요. 만물상 사이트에 들어가면 탱화나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사대신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작두장군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선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성가는 어떤 이미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이미지들을 많이 봐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은 느낌이 어느 쪽이랑 연결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더라 이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언어로서 또는 어떠한 이미지로서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도 분명히 어떠한 명패를 들고 어떠한 신령님의 합의를 받아서 어떠한 줄을 잡고 분명히 내려오셨는데, 이 줄이 이건지 내가 분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간하는 것, 구분을 하는 게 바로 가림이란 말이에요. 볼펜이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어요. 이게 한 10개씩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 볼펜은 빨간색대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분류를 하고,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분류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구분이 되잖아요. 색깔별로 처음에는 구분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노트 필기를 할 때는 내가 빨간색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색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노란색으로 하는 게 내 눈에 더 잘 띄어, 그래서 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노란색으로 내가 필기를 하거나 노란색으로 별표 표시를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어릴 때 학습을 할 때 보면 글은 검은색으로 쓰고, 어떠한 중요한 것이나 어떠한 내가 필히 알아야 되거나 암기를 해야 될 것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우리가 표시를 많이 했잖아요. 소당, 중당, 육당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소당에 모셔야 될 분들은 소당에다 다 그냥 구분을 해놓고, 중당은 중당대로 구분을 다 해놓고, 육당은 육당대로 구분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실지 소통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아, 약사줄을 잡고 오시니까 사람들의 기치유나 아니면 어떠한 병적인 문제에 대해서 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이분의 기운을 받아 가지고 이분이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역할을 해 주실 거니까 만약에 아픈 분이 오면 할아버지 이분이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어디 무슨 약초를 좀 먹으라고 해라. 그럼 그게 공수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역할대로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는 맡은 바 자기 임무를 잘하면 된다라고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님이 오실 때도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한테 오신 거예요. 어떤 조상님은 점을 보는 역할을 가지고 오셨고 어떤 분은 장군의 역할을 가지고 오셨고 어떤 분은 대신의 역할을 가지고 오셨고 어떤 분은 대감의 역할을 가지고 오셨고 어떤 분은 선녀의 역할을 가지고 오셨고 어떤 분은 동자의 성간의 군웅의 신장의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러한 역할이 우리가 말하는 명패잖아요. 성간도사님의 명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간도사님의 역할을 우리 조상님이 맡아서 오셨다. 또 어떤 분은 장군님의 합의를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럼 장군님의 역할을 가지고 오신 거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도 사람들마다 맡은 바 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을 하고 격리를 하는 사람은 격리를 하고 회계를 하는 사람은 회계를 하고 인사과에 있는 사람은 인사를 담당을 하고 마케팅은 마케팅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이게 부서라는 게 조직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그렇죠. 무속에서의 조직도는 소당, 중당, 육당이 조직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당에 계신 분들은 좀 얌전하신 분들, 그리고 중당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배워왔을 때 좀 더 계급이 높으신 거나 아니면 신의 위치가 높으신 부처님이나 옥황상제나 이러하신 분들, 불보살들이 많이 오시고, 또 육당에서는 좀 의리하고 좀 체격이 있으시고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직성이 조금 세신 분들, 우리가 쉽게 이게 비속어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해서 지금 말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이상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육덕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굉장히 육덕지다. 그럴 때 이제 크잖아요. 다 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육당에다가 좀 많이 오신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 소당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조용하시고 공부만 하시고 좀 약간 내성적인 분들, 그리고 육당에 계신 분들은 외향적이고 그리고 막 기가 좀 세고 성질이 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저는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소당, 중당, 육당을 구분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들 자체가 가림이란 말이에요. 보통 소당, 소부리 쪽은 외가 쪽이 많이 오시고, 육당은 친가부리가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움직이는 거는 소당이 친가인 경우도 있고 육당이 외가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고 일단 이렇게 큰 틀을 잡아 가지고 나한테 소당에서 움직이는 조상님들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나한테서 육당에서 움직이시는 조상님들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것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역할을 받아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역할에 맞게끔 우리 조상님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내 몸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육당에 계신 분이 움직여야 되는데 육당에 계신 분들한테 몸을 안 빌려주고 소당에 계신 분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육당에 계신 분이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육당에 계신 분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 몸을 빌려드리면 되는 거고, 소당에 계신 분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때는 그 역할에 맞게끔 내 몸을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역할도 하지만 아내 역할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한테는 딸 역할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진정한 나의 역할이에요? 다 나의 역할이잖아요. 엄마일 때는 엄마로서 충실하면 되고, 내가 자식일 때는 자식으로 충실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아내일 때는 아내로서 충실을 하면 되고, 내가 남편일 때는 남편으로서 역할에 충실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회사에서는 임원이에요. 부장이고. 근데 내가 집에 들어왔어. 집에 들어오면 내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회사의 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집에서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가 안 맞죠. 언밸런스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와이프랑 자녀를 다룰 때 회사 부장으로서 직급에서 다스리듯이 그 사람을, 이 와이프랑 자식을 그렇게 다스리면 좋아하진 않잖아요. 왜 회사에서 하는 버릇을 여기까지 가져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 역할이 왔으면 그 역할에 흠뻑 들어가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 역할이 끝났으면, 역할극이 끝났으면 원래 나란 사람으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돌아오면 돼요. 내가 점을 볼 때는 무당으로서 점을 흠뻑 보면 되는 거고, 점이 끝나고 손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냥 사람으로서 다시 돌아오면 되고, 내가 카톡 보내고 싶으면 카톡 보내고, 내가 눕고 싶으면 다시 누우면 되는 거예요. 그 무당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내가 그 틀 안에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틀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 틀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소당, 중당, 육당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내가 오신 조상님을 어디에 모셔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자리를 잡아 드려야 되는데 자리를 못 잡아 드리니까 조사님들도 힘들어 하시고 헷갈려 하시고, 무당인 나도 힘들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잡아주는 게 신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한테 오시는 조상님은 내가 가장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대신 신 선생님한테 나 여기 소부리로 왔어. 나 소부리로 왔어. 나 육부리로 왔어. 나 이런 명패 들고 왔어. 대신 네가 좀 대신 좀 얘기해줘. 그 대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더 잘 느끼게 되면 신 선생님이 느끼기도 전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먼저 하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릴 때나, 그림도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큰 배경부터 먼저 그린 다음에 안에 세세하게 색칠을 하잖아요. 우리가 조사님하고의 소통도, 육부리로 오셨구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육부리로 일단 왔어. 육당으로 자리를 잡아달라고 하셔서 자리를 잡아드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육당에 오신 분이 누굴까? 할아버지일까? 할머니일까? 할아버지 같대. 할아버지가 근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내가 볼 때는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모자가 뭐지? 보니까 사극에서 대관님 모자. 우리 할아버지가 대관님으로 오셨구나. 뭐 어떤 모습이지? 어떤 말을 하고 하는 게 막 그러한, 나를 혼내려고 하시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 서글프게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내가 전환에다가 어떻게 대감옷을 올릴까요? 할아버지가 그럼 대감님 그 모자를 올릴까요? 그럼 대감님 모자를 써서 올려드리면 그 대감님이, 우리 대감님의 명패를 들고 또는 대감님의 합의를 받아서 오신 우리 조상님이 그 대감 모자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올리는 것 또는 어떠한 신물을 전환에다가 우리가 배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님들은 혼밖에는 없어요.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물체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것을 해골로 했단 말이에요. 정말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지방 쓰잖아요, 우리. 그게 몸을 상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태워버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은 그러한 것들을 꽃이라는 상징성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12신명 부채를 갖다 놓기도 하고, 또는 동자상, 선녀상, 불사상, 장군상 이러한 것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무구, 칼을 갖다 놓기도 하고, 대간님 옷을 갖다 놓기도 하고, 대간님 모자를 갖다 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글문도사님 볼펜을 갖다 놓기도 하고, 아니면 붓을 갖다 놓기도 하고, 아니면 한복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님들의 무구나 신령님들의 용품이나 신령님들의 어떠한 상이나 탱화 같은 거를 전안에다가 두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상징을 하고, 내가 그게 내 눈에 잘 보이잖아요. 아, 우리 할아버지는 저기 들어가 있어. 단지가 중요한 거는 그 단지 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단지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대간님 모자도 마찬가지. 우리 할아버지가 대간님의 합의를 받아서 명패를 가지고 오셨다면 그 대간님 모자가 우리 할아버지가 거하는 곳이고, 그 대간님 모자에 내가 우리 할아버지의 자리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몫을 잡아드렸다, 자리를 잡아드렸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나한테 오시는 신령님들에게 비싼 게 필요 없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만물상에 가면 그냥 누가 묻지 않아도 내가 땡겨요. 똑같은 장군상인데도 저 두 번째 장군상이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 나는 저거인 것 같아. 그 두 번째 장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축원을 올리고 전안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는 내가 잘 모르는, 분명히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시는 우리 조사님들을 형태화시키는 거예요. 형식을 갖춘, 모습을 갖춘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두면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 몸 안에 있을 때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밖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보이잖아요. 보이면 제 3자의 입장에서 대화가 가능해요. 막 내가 막 오늘 빌고 있는데 오늘따라 막 저 대간님 모자가 저렇게 내가 자꾸 눈에 계속 가냐? 내 전안에 있는 게. 대간님 오셨어요? 할아버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장사는 잘 될 거야. 뭐 좀 해봐, 블라블라. 전하, 제가 집한테 뭐뭐 준비해가지고 뭐뭐 좀 합시다, 우리. 이렇게 공수를 받았으니 끝. 여기에 좀 더 퍼포먼스를 더하고 싶으면 내가 이제 굿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굳이 안 해도 이러한 식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틀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굿이라는 행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익혀나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그러한 것들도 잘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신명 조사님들도 더 잘 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 조사님들이 배울 때가 되면 분명히 배우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배울 때가 되면 나를 이쪽으로 이끌시겠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아닌 상태로서 또 뭔가가 있겠지. 이러한 마음을 좀 품고 계시면 조금 더 이제 무당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은 더 편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주말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혹여나 이 영상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나 혹여나 다른 어떠한 설명을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것에 맞게끔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핸드폰에다가 제가 이제 많이 해놨어요. 이 얘기도 안 했구나. 우리가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주파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라디오 주파수를 옛날에 맞췄잖아요. 라디오 주파수가 정확하게 89.1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지지직 그러잖아요. 근데 89.1인데 88에 있으면 지지직 그러다가 88.5, 88.6, 88.7 정도 되면 지지직 그런데도 말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 수는 없지만 89.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신령님하고 또는 조사님하고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지지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직 그래서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화경으로 보여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맞춰가다 보면 89.1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의 안테나가 그쪽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러면 소통이 정말 원활하게 잘 되는 거죠. 우리가 조사님하고 소통을 하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안테나 주파수를 찾는 거예요. 불사님하고는 89.1이고 대가님하고는 103.7이구나. 이거를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어느 주파수를 내가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운데 이것을 맞춰가다 보면 주파수가 띵 하고 맞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다시 지식거리다가 또 하다 보면 띵 맞고 띵 맞고 띵 맞고, 아, 우리 조사님, 이 불사님하고의 소통은 89.1이 가장 잘 맞는구나. 그러면 나는 최대한 내가 점을 볼 때 불사님 오셨을 때는 불사님 오신 것 같다 그러면 나의 안테나를 89.1에다가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가님이 오셨 것 같으면 107.3에다가 딱 맞추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는 게 조사님하고의 합의고 조사님하고의 소통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맞출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무당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고 내가 저기에서 저거는 내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조사님하고 소통도 잘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말문도 더 잘 트이고, 내 말문이 더 잘 트이면 점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경이라는 게 정말 없어져요. 거의 줄어들어요, 화경이. 왜? 이미 말로 다 뵀잖아요. 전에는 산소탈이 나면 산소의 이미지가 보여지거나 아니면 조상묘가 화경으로 보였다고 한다면 그냥 보자마자 산소탈 났네?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산소탈 났네? 이러한 산소탈도 해결하는 방법이 무당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조사님이 산소에 물이 차가지고 산소탈이 났으니까 이장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산소에다가 비석을 하나 얹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산소에다가 비방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산소에 와서 한번 놀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 같은 경우에는 산소 좀 자주 가가지고 인사 좀 드리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당분들마다 다 달라요.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묘사, 설명, 그리고 해석. 묘사와 설명은 있는 그대로를 산소를 보여주신 거고, 해설은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받은 느낌과 직이, 내 조사님들은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분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결해 보면 대부분의 70에서 80%는 이러한 이미지와 이러한 문제로 오신 분들은 이걸로 푸니까 많이 풀리더라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산소탈이 오면 이장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70에서 80%가 이장을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 이장이 먼저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은 한번 크게 놀려드리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분은 놀려드린 걸로 그 산소에 대한 이미지를 해결을 한 것이고, 풀어드린 것이고, 우리 조상님들을 이 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대별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좀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똥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싸줘야지만 변비가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때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배설을 해줘야지만 변비가 안 걸리고 속도 편안하잖아요. 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이 맺혔으면 그 한을 적절하게 말을 해줘야지 이게 풀려져 나간단 말이에요. 조상님들한테 우리한테 오는 거는 뭔가 큰 상을 차려고 뭔가 놀려달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그것보다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이 생전에 이러한 한이 있었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양밭집에 대감이었는데
자손을 많이 못 이었구나. 아니면 영의정까지 갔어야 됐는데 못 가서 그게 한이었구나. 아니면 옆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한테 모략을 당해가지고 억울해서 돌아가셨구나. 우리 부모님들도 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나한테 실어서 네가 대신 얘기 좀 해. 내 몸을 빌려줘서 내 몸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대감 모자를 보면 할아버지가 꼭 무슨 말을 하는 것 같고, 불사 단지를 보니까 오늘따라 저 불사 단지에서 할머니가 무슨 말을 꼭 하는 것처럼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단지는 그냥 단지일 뿐이잖아요. 근데 꼭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저 탱화를 보니까 오늘따라 부처님 상인데 눈에 너무너무 들어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것 같고 막 쿵쾅쿵쾅거리고 막 그래 느낌이. 그럼 그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끼다 보면 슬프다. 뭐가 슬프지? 나는 안 슬픈데 왜 슬픔이 감정이 올라오지? 이 슬픔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노래로 표현을 해야 되나? 북을 쳐야 되나? 그냥 울고 싶은가? 울고 싶으면 우는 거고,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흥겹게 서글프게 노래를 불러도 되는 거고. 그 행위에, 하고 싶은 행위에 나를 홀라당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어떠한 말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이 이런 말들이 하다 보면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것이 맺혀가지고 내가 어디를 못 가고 있어. 그것을 좀 풀어줘. 그래야 내가 어디를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디 가서 풀어드릴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풀어달라고. 제가집의 조상님들도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무업을 하고 있는 무당일 뿐이에요. 저도 이것을 하나씩 배워가는 거고, 저도 하나씩 소통을 배워가는 거고. 아무튼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 매번 한 걸 아직 다 말을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그때마다 이제 한 문장씩 이렇게 적어두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이걸 안 보면 말이 자꾸 딴 데로 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보고 앞으로도 좀 보면서 하려고 제가 지금 오늘은 좀 계획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이제 이사를 또 하게 되면 이제 칠판 같은 거를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이제 좀 써가면서 판서도 좀 해가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사항은 다시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